문제단은 신혜손입니다. 22년도 3회 제2과목 직업 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은 U자형 관계를 가진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역U자형 관계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는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이제 받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 직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대신 과도하게 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U자형이 아니라 역U자형 관계예요. 2번에 비유형 행동은 관상, 동맥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비유형이 아니라 A유형 행동이에요. 우리가 A유형과 B유형이 있는데요. A유형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쟁적이에요. 조급하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A유형이 이런 신경성 질환에 관련 확률이 높고요. B는 반대이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성격이기 때문에 관상, 동맥성 질환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3번에 외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했는데 외적 통제자가 아니라 내적 통제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통제 소재의 위치에 따라서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자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내적 통제자는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요.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고요. 이 외적 통제자는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크게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을 틀렸고, 4번에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방출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4번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꿰뚫어 보기에서 2번 코티졸 편에 보시면 기억, 니은, 대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볼게요. 기억에 급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부신피질에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코티졸이 분비되어져요. 그러면서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이렇게 대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어지면 계속 코티졸이 분비되다 보니까 과다 분비가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발생하게 되고 코티졸의 기능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겠죠. 여하튼 답이 4번이에요. 22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에서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 정연하고 세계적인 자료 정리를 좋아하는 것은 뭐 회계사라든지 뭐 사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관습형 4번이 해당되어져요.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 현탐의 사진관 명칭 잘 알아두시고 그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3번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관계가 없는 것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타당도는 어떤 것인가? 구성 타당도 중에서 이 관련이 깊은 속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수렴 타당도이고요. 관련이 없는 것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변별 타당도에 해당되어져요. 콕 집어 해설해 보면 구성 타당도 개념 나와 있죠.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나와 있는데 수렴 타당도 한번 볼게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수렴 타당도는 높다. 예를 볼게요. 예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능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있는 학교 성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능검사의 수렴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변별 타당도는 지능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없는 외모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능검사의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서 이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은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니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번, 2번, 4번, 1번 준고 타당도 있죠? 그 준고 타당도 종류 2개가 이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였잖아요. 답은 이렇게 3번으로 나오고 있네요. 24번 경력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 평가 도구가 있고요, 개인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있고요, 종업원 평가가 있고, 종업원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자기 종종종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자기 평가 도구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등이 있고,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 평가는 평가 기관,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평심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봐야 되는 이 종업원 개발은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 프로그램이 있고, 직무순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거리가 먼 것은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25번. 다음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 이론이 뭐냐? 진로 선택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며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거 나왔다면 우리가 인지적 정보 처리 진로 이론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 전에도 한번 나왔던 시험 문제이네요. 콕 집어 해설해 보시면 진로 발달 이론에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지금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효능감 중심 이론이 있으니까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특히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의 자결계,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는 2차 실기에도 나왔던 문제니까 철저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26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한학과라고 했었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 있어요. 부모 특성은 없네요. 과제 접근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유한학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2번 틀린 내용이에요. 27번에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네 가지 성격 양식이요. 네 가지 성격 양식 22년도 3회차 시험에서 2차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죠. 민영리지라고 했잖아요. 성격 양식 민영리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또 하나 적응 방식은 윤권 적반이라고 했어요. 일단 민영리지니까 민첩성, 역량, 친화성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리듬. 그 다음에 지구력, 민영리지 2차 실기를 위해서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8번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 동기 이론은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총 5단계가 있었죠. 생활의 자자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에서 생활의 자자 했는데 1단계, 2단계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알러퍼의 존재관계 성장 이론 ERG 이론과 유사하다고 했었고요. 4단계, 5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는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겠네요. 29번 직무 분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답은 쉽게 1번은 나오는데요. 우리가 2차 실기에서 직무 분석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기에 따른 쓰는 요령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직무 분석의 방법은요. 이렇게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최비대 이렇게 3개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최초 분석법에는 6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면관체 설록 중에서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그 다음에 중요사건 기법, 물론 하나 더 하면 작업일지법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최비대 요거 3개 쓰셔도 되고요. 최초 분석법 6개 중에서 3개를 쓰셔도 돼요. 단순하게 직무 분석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요. 근데 굳이 최초 분석법 중에서 3개를 쓰시면 반드시 명관체 설록 중에서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번, 4번이 바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질문지법은 당연히 설문지법과 같은 내용이겠죠. 1번의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은요, 직무평가 방법에 해당되어지고요. 21년도 2차 실기에 직무평가 방법 3개를 쓰시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직무평가 방법은요, 요소 비교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를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30번 심리검사의 유형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거. 직업흥미검사의 대표적인 검사가 BPI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직업적성검사는 우리가 GATB를 대표적으로 외웠었죠. AGCT는요. 미국 육군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신병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집단지능검사예요. 집단지능검사.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성격검사는 CPI 역시 대표적이고 일반인들의 성격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성격검사예요. 직업가치검사의 대표적인 MIQ 여기서 근로자의 6가지 가치 요인 성의이자 안한지 이것이 22년도 3회차 시험에서 2차 실기에 출제되었던 것이고요. 31번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사의 표준 오차는 클수록 좋을 수가 없겠죠. 작을수록 좋아야죠. 검사의 표준 오차는 검사 점수의 타당도가 아니라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2번 틀렸네요.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검사의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의 다른 표현이다. 아니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표준 오차는 표본들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과 어느 정도 떨어져 분포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는 변수값들이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니까 알아두시고요. 32번 로의 직업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의 세계를 8가지 장으로 표시했죠. 서비 단계, 옷과 예일, 그래서 8가지 장이고요. 6가지 수준으로 나눴다고 했는데 1수준이 가장 높아요. 고급 전문 관리라는 것이 이 1수준이에요. 그리고 2수준이 중급 전문 관리, 3수준이 준 전문 관리, 4수준이 숙련이고 5수준이 반숙련, 그리고 6수준이 비숙련이에요. 그래서 이 로는 직업분류 체계에서 1수준이 가장 높고 6수준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1수준이 가장 높고 6수준이 가장 낮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NCS의 수준 체계가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이 NCS의 수준 체계는 8수준이 가장 높고 그리고 1수준이 가장 낮다.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33번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질적 측정 도구는요. 자카제역이라고 했었어요. 자카제역의 자가 자기 효능감 척도예요. 그 다음에 카드 분류 있고요. 제노그램 있는데 이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역할놀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실기에도 출제된 바 있었어요. 자카제역,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 그리고 역할놀이 외워두시고 4번의 욕구 및 근로가치 설문은요. 양적 평가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답으로 4번이 되겠네요. 33번에 긴지보고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는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잠현이에요. 긴지보고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는 환잠현이다. 그래서 4번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잠정기의 하위 단계가 있어요.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그 다음에 가치 단계, 전환 단계에서 흥능 가전. 왜냐면 이 하위 단계가 1차 필기에서 객관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현실기의 하위 단계도 있었는데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또는 정교화 단계라고 해서 현실기의 하위 단계예요. 이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요, 2차 실기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긴지법의 진로 발달 단계는 크게 환잠현이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리고 잠정기의 하위 단계는 흥능가전,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기의 하위 단계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탐구 특이 바로 하위 단계이다. 물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꿰뚫어 보기에 보시면 진로 그 발달 학자들의 주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수포의 성탐, 황유세, 고트프레드슨의 힘성산에 다 했던 것이죠. 에릭슨은 안 했었기 때문에 에릭슨을 볼게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와 위기 단계 보시면 되는데,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령 종교는 이 연령별로 성장하면서 간 것이니까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에요.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교 가기 전에 학령 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는 쉽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한번 맞춰볼게요. 유아기 때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절대적이겠죠? 절대적. 그리고 이 신뢰감에 대한 배치되는 개념이 불신감이니까 이거 유아기 때 쉽게 외워질 거예요. 초기 아동기 때는 이렇게 외워보시죠. 18개월에서 3살 사이니까요. 부모님께서 너 저녁 때 물 많이 마셨으니까 밤에 오줌 쌀지 모르니까 지금 화장실 갔다 가라 했더니 애가 나 자다가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하면서 자율성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도 한바탕 그려져 있어. 수치심을 느끼겠죠. 학령 전기 때는 또래들 간에 있어서 야 너희들 나만 따라해. 그럼 우리가 이 게임 이길 수 있어. 주도를 했는데 졌어. 죄의식이 느껴질 것이고요. 학령기 때는 근면한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겠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열등감을 느낄 것이에요. 청소년기 때는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성인 초기 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친밀감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가 혼자 떨어져서 군대 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겠네요. 성인기 때는 생성감, 생산성을 느끼게 되겠죠. 돈도 한참 벌 때 이때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침체감이 올 것이고요. 배치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대 절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죠.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그러면 신뢰감,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35분.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태도, 척도, 영역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CMI의 태도, 척도는요, 결참, 독치타 5가지 있어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 결참, 독치타를 이렇게 있고요. 능력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능력 척도 역시 5개요. 자직목계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꿰뚫어보게 나와있죠. 22년도 3회차 실기시험에서 태도 척도 영역 3가지, 그리고 능력 척도 영역 3가지 쓰시오 했었어요. 다행히 키워드만, 제목만 쓰는 걸 나왔으니까 결참 독치타 중에서 3개 쓰시고, 능력 척도, 자직 목계문 중에 3개만 쓰시면 돼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태도 척도 영역 3개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1차 시험 문제 유형은요, 결정성이라고 한다면 2차 실기에서는 뭐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얘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데, 그 예로 말하자면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가 되는 것이에요.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에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참여도 또는
관여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립성이 아니고요. 독립성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모님이 정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게 독립성에 대한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이건 타협성이 아니라 성향, 지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타협성에 대한 내용은 4번에 나와 있어요. 나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한다. 그래서 3번, 4번은 서로 바뀌었네요. 정답 1번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36번. 직무 수행 관련 성격 오요인 빅5 모델의 요인이 아닌 것은 외호 성정경이에요. 외향성 그리고 친화성이랑 호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외호 성실성이고요. 외호 성정경이라고 했으니까 정은 정서적 불안정성 이렇게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시 한번 외호 성정경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개예요. 지배성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2차 시험에도 성격 오요인 쓰고 설명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7번 윌리엄슨이 제시한 상담의 과정은요. 분종진 예상추예요. 분석, 종합, 진단.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은 틀림없죠. 그 다음에 예상추니까 예측, 예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처방을 예측, 예후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비읍으로 왔다가 상담과 추수지도 1번으로 담보가시면 돼요. 2차 실기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분종진 예상추 38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냐. 직장 내 요구들 간의 모순 혹은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 요구 사이 모순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할 갈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할 갈등은요. 역할 담당자의 역할과 역할 전달자의 역할 기대가 부딪힐 때, 즉 상충할 때 발생하는 것이 역할 갈등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역할 담당자의 역할과 역할 전달자의 역할 기대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역할 갈등이다. 그리고 이 역할 갈등을 세분해 보면 총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가 개인 간 역할 갈등, 두 번째가 개인 내 역할 갈등, 세 번째가 송신자 간 역할 갈등, 네 번째가 송신자 내 갈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인 간 역할 갈등은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직장에서는 오늘 야근하래.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마누라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개인 간 역할 갈등이에요. 개인의 역할 갈등은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사채업을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서의 요구와 나의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직업에서는 돈 떼먹을 돈 받으러 그래. 가보니까 지지리도 못 살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차마 돈 받으러 왔다는 얘기를 못하겠어. 이럴 때 개인의 역할 갈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신자 간 갈등은 2명 이상의 요구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데요. 상급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하급자가 또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송신자 간 갈등이라고 해요. 송신자 의 갈등은요. 업무 지시자가 속된 말로 해서 또라이예요. 아침에는 직원들 다 거쳐서 영업 실적 올리라고 막 그렇게 해놓고 점심 먹으면서는 그 아랫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잘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인 요구를 할 때 발생하는 송신자 내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정답 일단 1번 되고요. 39번 직업 적성 검사인 GH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 우리 했었잖아요. 지언, 수사, 공영운선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지각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공간 판단력, 형태 지각, 운동 반응,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그래서 4, 5자 암기법을 9개 외웠잖아요. 지언수사 공용운손손 이렇게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요 외울 것만 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재미있게 발음도 막 굴려보시고 어조 톤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좀 지루함이 좀 덜어지실 거예요. 약간이나마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만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 지겨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요 늙기만 해요. 늙기만. 40번 과업 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있다고 했었죠. 직무 분석 방법 유형이에요. 유형. 이건 직무 분석 방법의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유형이에요. 유형은 과제 중심이냐 작업자 중심이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과제 중심 중에서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은요. DPT예요. 데이터, 그다음 people, 그다음에 things. 그래서 DPT인데요. 그래서 1번이 딱 답이에요. 보나 뭐 딱 용어 외우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년도 3회차부터 22년 2회, 22년 3회 2차 실기 얘가 쭈루룩 쭉 나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데이터에 세무사항 뭐 이렇게 쓰셔 5가지 6가지 쓰셔 하면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 중에서 5개든 6개든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22년도 2차 시험에도 피플의 세부사항 쓰시오.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이렇게. 그 다음에 22년 3회차에 사물 세부사항 역시 이렇게 쓰시는 거 나왔거든요. 참 문제도 아주 유치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2차 실기에 나섰어요. 우리 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여하튼 1차 필기에서는 1번이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강의 들으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